자, 이제 스스로 마무리하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부등식 중에서 x는 2가 해가 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기억. 3x 플러스 4가 2x 플러스 1보다 크다. 자, 요거의 해가 만약에 x가 2라고 하면 이 좌변, 우변에 여기 보이는 모든 x가 보이죠? 이 x에다가 정말 2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x는 곱했다는 뜻이죠. 3, 2,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6 더하기 4가 될 거고 여기 10이네요. 여기 2를 대입하면 2, 4, 4 더하기 1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 때는 계산 과정을 살짝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실수하거나 검토할 때 문제를 이제 다 풀거나 시간이 나서 검토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10은 5보다 큰 거죠. 자, 이렇게 정말 x는 2를 요 부등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잖아요. 이쪽이 큰 거 맞죠? 그럴 때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자, 2-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자, 좌변이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 x에 2를 대입하면 현재 2고 자, 마이너스 3이랑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현재 좌변이 마이너스 4죠. 우변도 마이너스 4고 자, 이 부등식 크거나 같다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커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같아도 되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같은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도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의 의미는 우리 방정식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뭐 x는 2가 해다 그러면 우리 부등식 또는 방정식 어쨌든 여기는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에 대입했을 때 부등식에 여러분 대입했을 때 식이 정말 성립할 때 우리는 해가 된다고 하죠.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부등식이 정말 참이 되는 거죠. 맞다가 되는 거죠. 옳다가 되는 거. 자, 그걸 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자, 3-2분의 x가 x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x의 2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죠? 2랑 2 약분되는 거 맞죠? 현재 3이 있고 2랑 2 약분돼서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현재 여기 2가 되는 거 맞죠? 자, 우변은 x는 원래 2니까 2. 자, 그러면 이 2가 2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2와 2는 같은 거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라서 해가 아니겠네요. 자, 리을. 자, 우선 그냥 바로 열배할게요. 2x 마이너스 3. 자, 우변은 3x-1. 자, 10을 곱했으니까 부등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0보다 큰 수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 4, 4-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 1을 넣으면 2, 3은 6이고 6에서 1을 빼면 여기 5네, 5. 그쵸? 마이너스 1이 5보다 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근이나 해의 의미는 식에 대입했을 때 x값을 정말 대입했을 때 그 식이 성립하는 걸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자, 2번 지금 a가 b보단 작은 상황이고 둘 다 0보다 큰 상황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런 형태로 등장하는 문제가 다 대부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등식의 성질 앞에서 계속 공부했죠.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등식의 성질. 여러분들이 자, 뭐 여기서 주인공 어쨌든 A랑 B잖아요. 이렇게 A, B가 있으면 현재 B가 A보다 큰 상황이고 좌변, 우변, 자, 양변에다 여러분들이 같은 수를 더하고 또는 빼고 곱하고 나눌 때 그죠?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언제 바뀌냐 그러면 음수를 곱할 때죠. 음수를 여러분들이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중요한 개념이죠.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걸 만들어 놔야 돼요. 더하고 빼는 건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곱하고 나눌 때도 0보다 크다고 하면 C가 0보다 크다고 하면 곱하고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부등의 방향 바뀌지 않죠. 물론 0으로 나누는 건 안 됩니다. 수학에서는. 중요한 거는 음수, 0보다 작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자, 그럼 그 개념을 물어볼 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현재는 A가 B보다 작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만들려면 어때요? A에다 마이너스 4를 곱했겠죠. 그러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예요. 우변도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중요한 거는 양변에 음수를 곱했잖아요. 이렇게.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1번은 이 상태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우선은 우리가 주어진 식 출발하는 걸 항상 기억해요. A가 B보다 작다. 자, 이 모양을 만들려면 A가 AB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B를 곱했다는 얘기죠.
여기도 b를 곱하면 되겠죠. 자, b를 곱하기 b를 하면 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두 번 곱했으니까 b제곱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곱한 b가 우리 알다시피 0보다 큰 수죠. 0보다 큰 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왼쪽이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이게 답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할 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개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변형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텐데 그 원리를 잘 잡아놔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되죠? A가 B보다 작은 상황인데 지금 3A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 우선 3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3을 곱한 겁니다. 2를 더하고 3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항이 두 개인 거에 3을 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3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곱셈을 먼저 했다는 걸 읽어내야 돼요. 어쨌든 3을 먼저 곱하면 3A, 3을 먼저 곱하면 3B. 0보다 큰 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좌변에 1을 더하고 우변에도 1을 더하면 역시 덧셈은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4번. 자, 4번은 자, 우선 A, B 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3으로 나눈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우선 3으로 나눴습니다. 그냥 그대로 쓸까요?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은 0보다 큰 수로 나눴기 때문에 바뀌지 않네요. 이 상황에서 자, 마이너스 1을 더했다 또는 2를 뺐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3분의 b에 자, 2를 빼면 자, 더하고 빼는 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상태가 되면 맞는데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자, 그럼 5번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렇게. 그렇죠? a분의 1, b분의 1. 자, 이걸 역수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역시 부동식의 성질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역수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역수를 생각해서 틀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5번은 자, 출발은 역시 a가 b보다 작다. 자, a분의 1을 어떻게 만들지? 그 생각을 해야죠. 그쵸? 이것도 기억 좀 해놓으세요. 자, 양변을 ab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ab로. a 곱하기 b로. a랑 b를 곱한 수.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게 AB가 이제 A랑 B를 곱한 수가 이제 문자다 보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요? A와 B는 둘 다 0보다는 큰 수입니다. 0보다. 0보다 큰 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A랑 B는 0보다 A, B를 곱한 수도 0보다 크겠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0보다 큰 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아야죠. 자, 그럼 좌변은 A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B분의 1 되는 거 보여요? 그 다음 우변도 B 이렇게 약분되면 A분의 1이 되겠네요. 당연히 A분의 1 값은 B분의 1 값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데 이 5번 어때요?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5번도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로 문제를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다음 중에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네요. 자, 많이 풀어봐서 어렵지 않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큰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등식의 성질로 자,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 좌변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약분하면 1 이렇게 돼서 1 곱하기 x는 x가 되겠죠. 이렇게 우변은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약분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자, 분명히 양변을 음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결국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선생님 문제로 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파트를 공부한 건데 그 문제를 안 내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는 기준이 되는 우선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기준이죠. 마이너스 2를 표현하고 자, 우리 x 주인공이 x들이 작은 쪽입니다. 수직선에서는 작은 쪽은 왼쪽이 되고 큰 쪽은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2보다 작은 쪽 왼쪽의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포함되지 않지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 때 여기 색칠하지 않죠.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내야 돼요. 이런 표현들. 고등학교 가서는 만나는데 이렇게 색칠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다. 요 사이에 있는 x를 표현하라 그러면 요 x는
다른 얘기예요. 선생님 설명은. 자, 여기 사이에 있는 x는 -1보다는 큰 쪽입니다. 오른쪽이니까. 큰 쪽이고 색칠을 하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3보다는 또 작은 쪽에 있죠.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3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로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평소에 건성건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시 수식을 보고도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연립부등식을 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건성건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값, 색칠하는 거, 화살표 방향들 다 조심해서 연습합니다. 자, 4번 문제는 x가 자연수일 때 자,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만약에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지 않았다면 x가 자연수니까 x1, 2, 3 이렇게 넣어가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풀 필요 없죠. 이제 여러분이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부등식의 성질로 그대로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 중에 이제 이항이란 부분이 있는데 등식의 성질처럼 이항이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했죠. 한번 이항 없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x가 어떻다라는 걸 구하는 거죠. x의 범위가 뭐보다 어떤 수보다 크거나 작다 이걸 이제 구하는 거겠죠. 큰지 작은지는 뭐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좌변 우변 식을 쭉 정리해와서 이런 형태의 답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우변, 왼쪽이 좌변. 자, 우선은 x가 오른쪽에 있죠. 우변에 -3x가 불편하죠.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3x 더해요. 부호가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0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대신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땐 부등호의 방이 바뀐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3x랑 +3x는 0일 거니까 우변은 7만 남겠죠. 따라왔죠? 좌변은 3x랑 이 x랑 해서 4x가 되는 거 보이나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온 거. 그럼 x 말고 여기 -5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5를 더하면 되죠. 부호가 다른 수를 이렇게.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돼요. x만 남기려고. 그리고 0이죠. 이렇게 0 될 거고. 자, 그래서 좌변은 4x일 거고, 우변은 7이랑 5 더하면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더한 거에 대해서는 부등의 방이 바뀌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x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역시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근데 0보다 큰 수로 나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분되면 x가 될 거고. 이 약분되면 4, 3, 12, 3이 되겠네요. 자, 부등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쵸. 바뀌지 않죠.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x는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요렇게 더해서 0이 되는 과정들,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귀찮아서 사람들이 쓰는 게 이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뭐가 다를까요? 이항은. 근데 단지 이제 생각을 자꾸 방해해요. 이항을 하면 이게 왜 이항을 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항을 하는 건 자, 이렇게 이항을 하면 플러스 3x가 되죠. 여긴 7이 원래 우변에 있었고 자, -5를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되죠. 이렇게 이항을 한 거는 자, 이렇게 0으로 내려 사라지는 거 요거 쓰는 게 귀찮고 그쵸? 결과만 보고 결과 봤더니 여기 없다고 치면 4x가 7 플러스 5다 해서 이 -5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그냥 결과를 보고 그냥 두드려 맞힌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정리하면 4x일 거고 우변 10이죠. 결과는 갖고 시간적으로는 좀 세이브가 되죠.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식을 자꾸 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은 수학적으로 내가 좀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푼 것처럼 어떻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 뺀다 이 부등식의 성질로 그대로 접근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인데 x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3보다 작은 수가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 이건 지울게요. 3을 기준으로 우리 3보다 작은 x는 모두 다 답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1000도 답이겠고 -29도 답일 거고 이 무수히 많은 답들 중에서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만 골라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두 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이 문제는 이 부등식을 푼 거 말고 여기서 요구하는 x는 1 또는 x는 2 되겠네요. 그렇죠? 1과 2가 자연수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5번 a가 0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는 그랬습니다. 자,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죠. 부등식에서 이 0보다 크다 작다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자, a가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x가 0보다 커 나갔다.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이제 숫자가 안 보이고 a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숫자였으면 대부분 풀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다, 그죠?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1을 더하면 되죠. 일단 우변에 1을 더하면 좌변에 1을 더하면 우변도 1을 더하면 되죠.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x만 남죠. 0 더하기 1은 1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다음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많이 해봤었으니까 x의 개수 그대로 그래 1이 되니까 플러스 3x였으면 3으로 나누면 되지만 마이너스 3x일 때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약분하면 1이 되잖아요. 1.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1x, x를 구하는 거니까 그 대신 여기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데 어때요? 음수로 나누는 거 부동의 방향 바뀐다 그러는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숫자였으면 충분히 잘했을 텐데 문자가 나오면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문자도 결국 잠깐 이 a도 모르는 숫자일 뿐이에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좌변에 1을 더하면 여기는 사라지고 1을 됐어요. 사라지고 ax만 남는 건 이해 갔나요? 자, 우변도 1을 더하면 1이 되겠네요. 자, 더하는 건 부등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있을 때 플러스는 굳이 쓰지 않는 거 알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a가 문자다 보니까 이 a가 그냥 a가 0보다 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자는 그렇죠? 그 특정한 값을 대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a가 0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0보다 작은 수로 나눈 거예요. 지금 왼쪽처럼 0보다 작은 수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포인트죠. 됐나요? 자, 좌변은 a 약분하면 1 해서 x가 됐습니다. 우변은 뭐 a분의 1이라고 쓰면 돼요. 네, 요 상태 요 표현. 자, 그리고 부등식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을 풀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문자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했다고 하면 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좀 어렵게 만들더라도 생각하는 차이는 없어요. 자, 그 부분들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헷갈리더라도 자, 이 문자가 들어간 식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6번 문제, 다음 중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세요. 자, 우리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풀어봤었으니까 자, 우선 차수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x, y 곱한 것도 2차식이다. 자, 우리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합니다. 곱해진 개수예요. 곱해진 거. 자, 그래서 x, y도 2차식이 되는 거고 물론 x제곱, y제곱 이런 건 다 2차식의 형태죠. 자, 1번. x, y 둘 다 1차식이고 x, y 다른 문자죠.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죠. 뭐 숫자도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등식이면서 등호가 이렇게 있으면 되고 미지수가 두 개가 등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x, y니까 x 또는 y가 이렇게 등장하면 되고 더해져 있든 빼 있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숫자가 있어도 되고 이렇게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2번은 x, y 곱했으니까 이거 2차식입니다. x, y 두 개 보고 미지수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2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우선은 맞는 걸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우선 맞고요. 3번은 어때요? 맞았다. 2x 플러스 3y 맞네. 했는데 뭐가 없죠? 등호가 없죠. 이렇게 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등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이어야 돼요. 방정식은 반드시 등호가 있고 x, y 값이 같아지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는 걸. 그래서 이건 3번은 자, 등호가 없으니까 이게 다항식이에요. 그냥 자, 항이 3개인 다항식. 틀리죠. 4번. 자, 4번도 역시 답이 되죠. y-3x 플러스 이렇게. 자, 1차식, 그다음 상수항 는 0 이래서 등호가 있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묶어서 주죠. 선생님들이 이제 헷갈리게. 전개해서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순간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우변 정리하면 2x, 2y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이항하면 2y가 사라지죠. 양쪽에서 2y를 빼도 사라지죠. 얘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결국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정리했을 때 우리는 자, 요런 꼴이 되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모양은 어떤 x에 어떤 개수가 있을 수 있고 b에도 개수가 있을 수 있고 c는 0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가장 간단하면.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차수는 x, y 1차 문자가 한 번씩만 곱해져 있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7번 x, y가 자연수일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x 플러스 2y는 8의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앞에서 이제 스스로 확인해서 많이 해봤고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등장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거는 하나하나 대입해서 찾는다고 했고 자연수가 뭔지도 이제 우리가 정의했죠. 자, 그러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x 또는 y 값에 1, 2, 3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서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찾을 때 자, 개수가 큰 값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 y의 개수 2니까. 자, 이쪽에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한 칸씩 올라가는 거고 얘는 두 칸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8을 만드는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x, y 이렇게 써놓고 순서상으로 바로 찾겠습니다. 자, y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이니까 2 곱하기 1, 2죠. 2. 그럼 6 더하기 2가 8이니까 x가 6이면 되겠네요. 자, y에 2를 넣으면 2, 4죠. 4에다가 4를 더하면 되니까 x가 4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x값, y값을 이렇게 구별해 놓고 순서상으로 해서 하나씩 1, 2 이렇게 자연수를 대입하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순간 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막 쓰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 빼먹거나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 이제 y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 6이죠. 6에다 2를 더하면 8이니까 x가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y가 4가 되면 y가 4가 되면 2 곱하기 3, 8이죠. 8. 8에다 뭘 더하면 8이 돼요? 0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가면 안 되고 자, x, y가 둘 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서부터 시작하죠. 자연수는. 그래서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 되지 않죠. 더 커지면 당연히 해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알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음의 정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책에도 그때도 계속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정수 다시 한번 꼭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가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 0보다 작은 수를 우리 음의 정수라고 하고 이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자연수에 0이 안 들어가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 있다고 했어요, 쌤이.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게 수학의 어떤 개념이에요. 수에 대한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지금 2와 마이너스 3이 해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갖고 가야 돼요. a 4x 플러스 ay는 2다. 자, 이거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bx 플러스 2y는 4다. 역시 b가 뭔지 모르죠. 어쨌든 이걸 연립해서 풀어라 그러면 풀 수 없는 건 알죠.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데 지금 마침 이 연립방정식 해가 x는 2가 해고 y는 마이너스 3이 해래요. 이 연립방식을 풀어서 나온 x값 y값이 이거니까 여러분들은 자, 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되겠죠. 해라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x값을 x에 y값을 y에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정말로 같아지는 게 해라고 했죠. 물론 연립했으니까 이 아래 식에도 여러분들이 x값 y값을 대입하면 반드시 식이 성립하는 거죠. 같아지는 거죠. 그래야 해가 되죠.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4니까 8이죠. 자, y에는 마이너스 3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y인데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3. 근데 우리 숫자를 먼저 쓰니까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 이해했어요? 자, y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예요. 자, x값 y값 이 해를 대입하면 반드시 2랑 같아진다는 게 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위 방정식에서 우리가 a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3a고 자, 좌변에서 8을 뺐어요. 사라지고 여기도 8을 빼면 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8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이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잘 안되는 친구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약분하면 a가 될 거고 자, 약분하면 플러스 되는 거 맞죠? 3, 2, 6 해서 a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아래식에도 역시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같아져야 되니까 그걸 이용하면 2를 대입하면 b 곱하기 2
2b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 2, 3은 6. 근데 부는 마이너스 6. 여기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양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플러스 6하고 플러스 6 하면 되죠.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됐죠? 그럼 좌변은 2b일 거고 우변은 4랑 6을 더한 10이 되겠네요. 자,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다. 자, 같은 수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그러면 b 값을 얻을 수 있죠. 약분해서 b는 2분의 5, 15 이렇게 되겠죠. 자, a, b 값 모두 구했고 둘이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자, 9번 다음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과 5에 들어갈 것을 옳은 것은 그렇죠. 연립방정식에서 무엇을 없애기 위하여 기억을 니은에 대입하면. 자, 우선 대입법이죠. 자, 기억 잘 봤더니 y는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y랑 4x-5랑 같은 거예요. 우리 대입법 기억나죠? 같으니까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아래식은 2x 플러스 y는 7인데 자, 기억 이 y 값이 4x-5랑 같으니까 이 y 대신 여기 보이는 y 대신 이 4x-5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없앨 수 있어요? 대입해봐요. 그러면 이게 헷갈린 친구는 2x가 있는 거고 y 값 대신 4x-5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대신. 됐어요? 는 7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x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y를 없애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y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x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해야지 당연히 방정식을 풀겠죠. 그러면 2x, 4x 더하면 6x가 될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이항하겠죠. 아니면 또는 여기다 5를 더한다. 양쪽에다 똑같이 5를 더했습니다. 좌변에도 5를 더하고 우변에도 5를 더하면 6x만 남죠. 이렇게. 요거 쓰기 귀찮은 사람들이 그냥 요거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호 바꿔서. 자, 우변은 1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우선 2번이 뭐가 되냐 이 얘기는 여기 4x-5 그대로 대입한 거 그대로 쓴 거네요. 4x-2번 맞네요. 우선 옳은 거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건 맞았어요. 자, 1번은 y라고 써야 되는데 x라고 썼으니까 틀린 거고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이 답이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3번은 12가 돼야 되니까 18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리죠. 3번도 12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면서 쭉 풀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부등식 성질로. 양변을 또 6으로 나누면 이게 x가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2가 돼야 되는데 3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틀리죠. 그래서 자, x값이 2인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y값을 구하라고 하면 되는데 y값은 자, 여기 y가 4x-5랑 같다는 요식이 y를 구하기는 편하죠. 물론 밑에 식에 대입해도 돼요. 하지만 자, 이쪽 정리되어 있는 쪽에 x를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4이 8에서 5를 빼는 거니까 3이 되겠네요. 근데 5번은 2라고 했죠. 역시 3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 시간적으로 더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거보다는 문제가 대입법인지 가감법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쭉 과정에 맞춰서 쭉 풀고 아닌 걸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연립방정식을 a, b라고 할 때 자, a에서 b를 뺀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우선은 지금 이제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로 돼 있죠. 자,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는 이제 이 문제 하나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실력을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올 확률이 유력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식 0.4 이쪽에 10을 모든 항에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하면 숫자이 4x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요. 여기 0.3에 y 마이너스 이렇게 두 항이 곱해져 있죠. 이게 현재 분배해서 각각 나누기 전까지는 이건 하나의 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10을 곱하면 여기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전체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곱해지는 거니까 이럴 때 선생님 여기 두 개 다 곱해줘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해 줬고 자, 이렇게 3만 0.3에다 10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항이 묶여있는 하나의 항처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2는 32가 되겠네요. 자, 전개하면 3i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이항을 할게 바로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돼서 5변이 35가 되겠죠. 자,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한번 쓸까요? 6분의 x 플러스 1. 요 부분.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1. 자, 요 부분 쌤 이제 항상 이렇게 분자가 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괄호를 쳐서 계산상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요 부분들. 원래 여기도 괄호를 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6이랑 이제 이렇게 약분 6을 양변에 모든 항이 이제 6을 곱할 거잖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놓기로 했었죠. 이제 이렇게 약분 됐다고 치면 x 플러스 1만 남죠. 이렇게. 굳이 이제 이거는 괄호 치지 않아도 되겠죠. 혼자 있는 거니까. 1을 곱하는 거니까 1을 곱하나마나 큰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6이랑 2가 약분이 되면 3이 될 텐데 이 3을 여기 마이너스 잘 챙기면서 우선 마이너스에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y 플러스 1은 아직 괄호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배하기 전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다 왔는데 자,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여기 6을 곱하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2, 6, 12,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x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자, 우변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자, x 마이너스 3y고 자, 1이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죠. 자, 이 친구 이렇게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나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이제 많이 해봤었으니까 이건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얻은 식을 이걸 뭐 1식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얻은 식을 2식이라고 하면 우리 1번식이랑 2번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4x 플러스 3y는 35고 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자, y의 개수가 지금 절대값은 다르지만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이 같죠. 33. 자, 이런 경우 우리가 가감법이 더 편리하죠. 자, 더하는 방법을 취하면 되겠죠. 더하면 0으로 사라지니까 y를 소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좌변은 5x, 우변은 더하면 25인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x 값이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고. 자, y 값을 구하라 이제 요 밑에 식에 넣을게요. 자, 두 번째 식. x가 5면 5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10인데 이 5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돼서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여기서 y는 5가 되겠네요. 자, x도 5고 y도 5네요. 자, 지금 x값 y값을 a,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5, 5가 되는 거고 a에서 b를 뺀다고 했으니까 5에서 5를 빼면 0이 되겠네요. 자, 뭐 나머지 뭐 계산 부분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항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본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분자 분모의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렇죠? 이 부분들 특히 이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들을 분배되면서 부호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11번 속도는 활용 문제죠. 자, 경인학교의 수학시험은 4점짜리 문제와 5점짜리 문제가 섞여서 출제된다 그랬고 2번 수학시험에서는 경희는 20개의 문제를 맞춰서 90점을 받았다. 자, 경희가 4점짜리 문제와 5점짜리 문제를 각각 몇 개씩 맞췄는지 구하시오. 자, 우선 이제 문제를 읽고 바로 식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활용 문제는 대부분 그런데 조건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건 이제 4점짜리 문제랑 5점짜리 문제가 등장을 하네요. 그쵸? 그리고 자, 각각 몇 개씩 맞췄냐 그래서 4점짜리가 몇 개, 5점짜리가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자, 구하라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세우는데 이제 구하는 게 두 개니까 4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할게요. 그다음 5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y개라고 하면 여기서 분명히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총, 토탈 개수, 합한 개수. 지금 자, 경희는 이번 수학시험에서 20개의 문제를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자, 4점짜리 맞힌 개수랑 5점짜리 맞힌 개수의 전체 총합이 20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읽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식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류해서 내가 아는 조건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표를 이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자,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점수를 이제 구해 볼게요. 점수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를 내가 5개 맞췄다 그러면, 자, 4점짜리 5개를 맞추면 4점에 5개 있으니까 20점을 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점수라는 건, 자, 우선은 이 점수 맞췄을 때 몇 점인가라 이 개수 두 개의 곱이 결국 점수를 만들죠. 그래서 4점짜리 문제를 맞힌 개수에 그 다음에 점수는 토탈 점수는 어떻게 되죠? 4x가 되는 건지 이해 갔나요? 4점짜리 5개 맞췄다 그러면 4 곱하기 5 지금처럼 7개 맞췄다 그러면 4 곱하기 7 이렇게. 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x개가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5y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합해서 모두 90점을 맞았다고 했으니까 점수는 총 점수가 90점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2개씩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4점짜리 문제랑 5점짜리 문제 이 개수를 합치면 토탈 20개가 된다. 자, 4점짜리 문제를 맞춰서 얻는 점수 4x, 5점짜리로 얻는 점수 5y. 자, 4점짜리, 5점짜리 모두 합해서 90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을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는 결국 2개의 등식, 2개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풀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2개의 방정식을 줄 텐데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푸는 건 큰 문제는 없죠. 자, x를 소거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자, 4를 곱할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4y는 4, 2, 8, 80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식 그냥 4x 플러스 5y는 90.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겠습니다. 뺄 때는 이거 전체를 빼는 겁니다. 이거 4x 플러스 4y에서 4x 플러스 5y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4x 마이너스 4x가 되지만 이 마이너스가 여기도 걸리죠. 단지 이 괄호는 귀찮아서 사람들이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5y니까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입니다. 그래서 80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y는 10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x도 10문제가 되죠. 왜냐면 토탈 20문제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x도 10문제, y도 10문제. 각각 10문제씩 맞췄네요. 자, 12번 문제. 어느 전시장의 입장료는 1인당 3,000원이고 50명 이상 단체에게는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입장하는 학생 수가 50명보다는 적은 경우에 몇 명 이상이면 50명의 단체 입장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이제 유리한 조건 찾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죠. 자, 선생님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소개해서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책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 3,000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5명이 자, 이제 입장표를 산다고 하면 3,000원씩 5명이니까 5를 곱한 이 15,000원의 돈을 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입장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제 우리가 입장료를 계산할 때, 전체 입장료를 계산을 할 때는 결국 자, 요 입장료의 가격에다가 인원수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전시관장에 이제 입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0명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50명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X명이 우선은 이 전시장에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의 돈을 내야 되냐면 3,000 곱하기 X, 3,000X1만큼의 입장료를 내야죠. 이게 이제 낼 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내려고 하는데 뭐죠? 자, 거기 입장료 받는 쪽에 이렇게 써 있네요. 50명 이상의 단체 학생들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준다라고. 아, 그래? 그러면 50명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50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50명이 아닌데 50명이라고 하고 50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50명의 돈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3,000원씩 50명의 돈을 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50명이라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서 이 50명의 돈을 내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자, 20%를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3,000원을 다 받겠다는 게 아니라 3,000원에 20%를 할인한 100분의 80%만큼, 그죠? 80%라는 건 실제 수로는 1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80만큼의 돈을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이제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3,000원에 100분의 80을 곱한 값이 이제 할인된 가격이고 50명이라고 얘기하고서 50명의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요 내는 돈이 여러분들이 낼 돈보다는 작아야지 이게 유리한 거죠. 지금 문제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할 거고,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설명을 제가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3,000원 곱하기 X명만큼의 돈을 낼 거고, 자, 원래는 이렇게 낼 돈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 거짓으로 해서 낼 돈이 되겠네요. 거짓으로 이건 내겠다는 얘기죠. 이 돈을 내겠다. 자, 그럼 도대체 이제 몇 명 이상일 때, 요 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한 거고,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양변을 3,000으로 나눌게요. 3,000은 0보다 큰 수니까 나눠도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약분하면 3,000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x가 될 거고, 여기는 뭐만 남죠? 50 곱하기 100분의 80이 남네요.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양쪽을 3,000으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이거 약분되죠. 5, 20 하고서, 자, 50이랑 2배 하면 100이니까 또 2를 약분하면 이게 40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50명은 아니지만 50명보다 적은 40명 이상, 그러니까 40명보다 큰 결국 41명서부터는 뭘 내는 게 더 유리하다? 41명의 돈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50명이라고 얘기하고 50명의 자, 할인된 가격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41명 이상부터. 41명도 되고 42명도 50명 돈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점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는 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우선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자, 2x 플러스 y는 5라는 요 1차 방정식이랑 3x 마이너스 2y는 a라는 요 방정식, 요 연립 1차 방정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연립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풀지 못할 텐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조건을 준 거예요. 뭐라고 줬냐면 자,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요 그리고 by 플러스 bx죠. bx 플러스 2y는 6이라는 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자, 요 방정식의 해 x, y 값이나 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 y 값의 해가 같다는 얘기는 이 네 개의 모든 방정식의 해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식도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b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네 개의 해가 다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 어때요? 숫자가 다 이 1, 1, 1 해서 이제 모든 숫자를 알 수 있는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하는 게 먼저란 거 알 수 있겠죠. 이걸 연립하면 우리는 결국 x, y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2x 플러스 y는 5랑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요식을 연립해도 어쨌든 해가 같은 거니까 이 친구를 먼저 연립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뭐 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y 같으니까 빼겠습니다.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2x 빼기 x는 x가 될 거고 y 마이너스 y는 0이죠. 자,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돼서 x의 값은 2. 자, x가 2면 y는 1이죠. 그래서 이제 y도 1.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두 쌍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 이 두 식을 먼저 연립해서 x, y 값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 해라는 게 또 뭐냐 이거죠. 2,1이라는 이 해는 요 방정식에도 해잖아요. 요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니까 x값, y값을 각각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b값도 또 a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다 대입하겠습니다. 3x-2y는 a라는 요 방정식의 해가 2,1이니까 x 대신 2를 대입하면 3이 6. 그 다음에 y 대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계산한 값이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고, 자, 이 두 번째 식의 해도 동일하겠죠. 같은 해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2,1을 x에 대입하면 2 곱하기 b, 2b가 되겠죠.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해서 2가 돼서 6이 된다. 이게 성립할 거고 2b는 이항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역시 2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 해석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해가 같다는 얘기는 모두 다 같다라는 개념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자연수 x가 3개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우선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여기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등식을 우선은 풀어야겠죠. 자, 근데 이제 문자가 x 말고도 a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 때 많이 풀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죠. 지금 실제로 7이라고 썼어요. 그냥 EA 대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부등식 풀 거면 당연히 x는 좌변으로 이항할 거고, 그죠? 일단 상수항대로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항하면 3x-5x가 될 거고, 저 7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됐죠? 3x랑 마이너스 5x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7. 그래서 이제 x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를 자연스럽게 나눠서 x는 하고 이렇게 구할 겁니다. 그리고 부등의 방향은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2분의 7이 경계가 돼서 우리가 구한 x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명히 풀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런 7이라는 어떤 값 대신 우리가 2a라고 해서 문자로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2a의 이 a도 숫자처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동일한 원리로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자, x가 있는 것들은 다 좌변으로, x가 아닌 것들은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좌변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우변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2a입니다. 자, 부등식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니까요. x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x가 되겠죠. 1x. 자, 여기서 조금 전에도 했었지만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바뀝니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약분해서 여기가 a가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해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한 해는 a가 뭔지 모르죠. 선생님도 모르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한 a가 여기 있다고 치면 우리 이제 부등식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같으면 자, 등호가 들어오면 색칠하고 큰 쪽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게 다 답이다 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했던 기억이 나죠. 자, 그것처럼 a가 뭔지 모르지만 a보다 어쨌든 우리가 구한 해는 이 x는 a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색칠해야 돼요. 그리고 작거나 같은 쪽은 왼쪽, 이쪽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해가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가 푼 건 이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들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요걸 만족시키는 x들 중에서 자연수 x가 3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a보다 작은 이 친구들 중에는 자, 자연수가 3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수가 3개 있으려면 작은 수, 가장 작은 1서부터 해서 1, 2, 3, 2 이렇게 a보다 작은 쪽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부등식을 푼 건 이걸로 끝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을 준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구한 요 부등식의 해 안에는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가야 돼 라고 새로운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는 3보다 크겠네. 자, a 값은 3보다 크면 이 안에 3, 2, 1 이 3개 자연수가 들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죠. 근데 3보다 크다고 해서 마냥 커져서 자, 3보다 크다고 해서 a 값이 더 커져서 이 5보다 크다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연수가 3개가 되는 게 아니라 5개가 될 수 있는 거고 더 커진다 그러면 무수히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마냥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4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a 값은 4보다 작다는 걸 또 역시 해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부등식 문제 중에 심화 문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가 포함된 이 부등식을 푸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는 친구 있는데 자, 요 푼 해가 지금 3과 4 사이에 있어야만 요 안에 요 식을 만족하는 요 해 안에
자연수가 3개가 된다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면, 자, 그러면 A가 3이면 어떨까? 이 부분이랑 4면 어떨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3이라고 하면 우리가 푼 해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결정이 되겠죠. A가 3이라면. A가 3이라면. 자, 그럼 이 안에는 자연수가 3개가 되는 거 맞나요? 1, 2, 3. 맞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딩동댕이 되네요. 그래서 자, A 값은 3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차이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3도 될 수 있네요. 자, 그렇다고 두 번째 조건. 그럼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4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A가 4가 된다면 우리 이제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 해가 A가 4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자, 요걸 만족하는 X의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가 돼서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A의 범위는, A 값의 범위는 3과 4 사이라는 건 학생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자, 요게 3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하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값은 3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대신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 때 이해가 안 가 많이 물어봐야 돼요. 자, 15번 문제는 자, 연립방정식을 지금 풀 때 방정식 2, 아래식이네요. 이거의 상수항치를 잘못 보고 풀어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상수항치를 어떤 수로 잘못 보고 풀었는지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좀 당황이 되죠. 자, 어쨌든 이제 1번식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두 번째 아래 있는 이 식을 이 7이라는 수를 이 학생이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로 봤는지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뭐 모르는 문자로 놓을까요? 그냥 다른 문자로. 그래서 이제 A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연립방정식 이게 풀었단 얘기예요. 이게 풀어서 해가 나왔는데 그 해 중에 x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잘못 보고 풀었어? 그러면 자, 잘못 풀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잘못 보고 푸는 거지 잘못 풀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푼 거예요. 단지 요 a를 그러니까 어쨌든 요 7을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자로 잠깐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해의 의미를 알잖아요. x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마이너스 2는 식에 대입하면 어때요? 이게 정말로 성립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x값을 우선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x값을 대입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위식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y는 모르죠 아직은. 그렇지만 이게 5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해를 잘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2가 요 연립방정식 해니까 x값 요 마이너스를 정말 요 식에 대입하면 조금 전처럼 대입하면 이게 정말로 같아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첫 번째 이 식을 얻어낸 거고 첫 번째 식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y 값을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3y는 자 마이너스 1 이항하면 9가 돼서 y 값이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얻어내냐면 해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또 이 아래식도 어때요? 요 연립방정식 전체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 3을 대입하면 2, 3은 6이죠. 이렇게 대입하면 반드시 같아져야 됩니다. 그게 해니까.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a가 자 이거는 이거 더하면 4죠. 4라는 걸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잘못 보고 풀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고수를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게 놓는 것도 하나의 팁일 거고 중요한 건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 친구가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